안녕하세요. 저는 퇴사를 꿈꾸며 1년 육아휴직을 덜컥 내버린 20년차 직장인 미카엘입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제가 20년 동안 입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옷 아니면 홀딱 벗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잠시 아담 이브처럼 홀딱 벗고 살면 또 어때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빨리 저도 저에게 맞는 맞춤 정장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직장을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생각도 물론 해요. 여태 밥 굶지 않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해준 터전이 지금의 직장인데 고마운 마음도 당연히 크죠. 아내도 직장에서 만났고요. 하지만 직장 다니는 내내 저는 정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능력도 부족했고, 일도 저와 맞지 않았고,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뭐 종합 선물 세트죠. 그리고 최근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거기서도 다들 회사 때려치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책이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의 추월 사선, MJ 드마코도 그렇게 말하고요. 크러싱 잇, 게리 바이너척도 그러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말이 누구에게나 정답도 물론 아니지만, 사실은 이들이 딱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침 해주는 거예요. 울고 싶은 타이밍에 뺨을 싸다구를 빡 날려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다들 준비 없는 퇴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부업을 먼저 시도해보고 부업으로 본업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 퇴사를 하라고들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100번 옳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짬을 내서 부업부터 시작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평일 일과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전 6시 기상, 8시까지 출근, 회사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까지 먹으면 대략 한 9시, 그리고 애 씻기고 재우면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보통 애를 재우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잠이 듭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딱히 취미활동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TV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도통 나지를 않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보내는 편이고, 특히 아들내미와 열심히 놀아주는 편입니다. 주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강하죠.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일 내내 집안일이나 애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기 할 만 했잖아! 이러면서 주말 시간 동안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지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뭔가 억울한 느낌은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평일 내내 회사에서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보다도 아내도 일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라서 시간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면서도 평일에는 육아, 청소, 빨래, 집안일, 각종 세금, 공과금, 형광등 갈기, 막힌 변기 뚫기 등등 모든 가정일을 혼자서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감히 반항을 하겠어요. 남편으로서 참 미안하죠. 아무튼 결론은 지금의 생활 패턴으로서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월급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하고, 뭔가 준비를 하려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까 정신이 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새벽 4시 기상이었어요. 그럼 하루 일단 2시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하고 거리가 멀고요. 미라클 모닝 이런 거에 딱히 관심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절박함에 시작한 그런 새벽 기상이었어요. 그렇게 아침 2시간을 확보해보니까 좋긴 좋은데 부작용이 2가지가 또 있어요. 첫째, 졸립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출근을 하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깜빡 졸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하루 2시간으로는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조바심이 더 커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백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은 가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2시간은 이거 블로그 글 한 편 쓰기에도 빠듯하고 책 한 챕터 정도 읽으면 뚝딱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맞아요. 이 나이가 되면 정말 절실히 느끼는데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고 싶은 생각. 잠깐만,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아닌데, 살 수 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아웃소싱, 직원 채용 같은 게 물론 그 업체나 직원의 전문성을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일일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일일이 내가 하고 있을 정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돈 주고 사는 행위 아닌가? 그래서 나 역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 시간을 주 5일 동안 팔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아왔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 월급을 포기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사는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맘때쯤 제가 읽었던 책이 바로 그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사선이었습니다. 저처럼 인내와 절제를 미덕으로 삼고 주 5일의 시간을 직장에 바치고 그 대가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서행차선 여행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행차선에서 벗어나야만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저 서행차선의 모범생으로 살아온 저 자신을 부정하고 싶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소중한 내 시간을 더 이상 회사에 바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싶었어요. 육아휴직은 약간의 급여가 나오긴 합니다만 쥐꼬리만한 정도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1년치 연봉을 주고 1년의 시간을 샀습니다. 귀하게 잘 쓸게요. 아, 그리고 진짜 쑥스러운데 그래도 한마디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